대청소를 하려고 보니 곰팡이가 집안 곳곳에 퍼져 있더라고요. 곰팡이는 여름에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곰팡이는 여름철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곰팡이를 비롯해서 미생물들은요, 습도와 온도의 조건만 맞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하게 됩니다. 곰팡이는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요,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생존력이 훨씬 더 강한 편이죠. 포자 형태로 있을 경우에는요,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영하 4, 50도가 되어도요, 생존이 가능한 것이 바로 곰팡이입니다. 겨울철에도 곰팡이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추운 날씨와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은요, 결로에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존재하기 때문에요, 곰팡이에 서식하는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처럼 맺힌다는 것으로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요, 외부 온도와 맞닿는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결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내 벽지라든지 베란다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서요,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곰팡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포자가 우리 코나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의 경우에는요,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곰팡이는 실내 온도가 한 20에서 30도 이상의 온도와 60에서 80% 정도의 습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을 합니다.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서 하루에 최소 2번 정도 10분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2번만 환기를 해줘도요, 감기를 예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꼭 실내 환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습도와 온도가 높은 화장실 환기에도 신경을 쓰시면 더 좋겠죠. 샤워 후에는요, 화장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게 되면은요, 화장실은 습도가 낮아져서 좋게 되고요, 집안의 습도는 적절하게 높아지게 되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사람한테도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곰팡이인 진균류가 바로 무좀입니다. 물론 이 무좀은요, 집안의 곰팡이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무좀도 곰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곰팡이는요, 검은 곰팡이로 크게 유해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은 곰팡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곰팡이의 포자를 여름철에는 주로 에어컨을 통해서 마시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에어컨을 바로 꺼버리시게 되면요, 제습된 수분이 남아있게 되어서 그 사이사이에 곰팡이와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장소가 되고요, 다시 가동을 하게 되면 세균과 곰팡이가 에어컨 바람에 날려가지고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경우라고 한다면요,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셔야 하고요, 물도 매일매일 자주 갈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체내로 침투하게 되면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구토나 설사나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비만과 피부병은 물론이고요, 우리 몸 안에서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곰팡이 감염을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최근에 미열이 지속되거나 원인 불명의 열이 나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는요, 칸디다증, 요로 감염을 일으킨 적이 있다.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달고 산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나 경구 피임약을 먹은 적이 있다. 가려움증, 붉어짐, 발진 등의 피부 증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꽃가루 알레르기나 한랭 두드러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곰팡이 감염에 의한 증상들이 아닌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실내 곰팡이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네요. 우리 집 곰팡이를 제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식초를 제거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식초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 식초하고 사과 식초를 구분해서 써야 할까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산성 식초는요, 비교적 안전하기도 하고요, 저렴하면서도 세균 제거가 아주 잘 되는 물질입니다. 일반 세균 제거 효과는요, 뛰어나면서도 우리 인체에는 무해할 뿐만 아니라 천연 표백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청소하실 때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물질이죠. 식초는 어떤 식초를 써도 모두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사과 식초와 양조 식초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요, 그냥 양조 식초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탈지면이나 키친타월, 그냥 걸레에다가요 식초를 충분히 묻혀서 거울, 부엌, 싱크대 틈,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부분에 하루 정도 발라서 놔두시게 되면요 확실하게 줄어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매끈한 표면에서는 식초로 잘 제거가 되지만 거친 표면이라든지 세면대 등에 마감으로 해두었던 실리콘에서 곰팡이가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식초로 닦아도 뿌리는 남아있게 되어서 곰팡이를 제거했다고 해도 금세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살균 탈취제나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곰팡이로 손상된 벽지를 떼어내고요 살균 탈취제를 도포하신 후에 한 2-3시간 정도 후에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손상된 벽지 위에 새 벽지를 덧바르는 경우 그 위로 다시 곰팡이가 재증식하기 때문에요 이전의 벽지는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 벽지로 도배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겨울철에는 결로 방지 페인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문 같은 곳에 습기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창문 아래쪽에 항균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표백제 코팅 처리된 벽지의 경우에는요 우선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충분히 닦아주신 다음에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만 표백제를 이용해서 닦아준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요 표백제와 소다와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표백제는 가정용 산소 표백제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싱크대나 욕실처럼 항상 습한 곳은요 표백제나 곰팡이 제거제를 키친타월 같은 곳에 충분히 적셔가지고 곰팡이 부분에 하룻밤 정도 붙였다가 떼어내시면 곰팡이를 쉽게 제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과산화수소수는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우리 인체에도 크게 해가 없어서 곰팡이를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곰팡이와 닿는 순간 거품을 내면서 물과 산소로 분리되어서 남은 산소가 곰팡이와 세균을 산화시켜 가지고 살균 작용을 하는 원리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지방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기름때나 먼지를 제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곰팡이 제거에도 활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에 녹여가지고요 칫솔에 묻혀가지고 좁은 공간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초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락스인데요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락스물에 적신 키친타올을 붙여 두셨다가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시면 곰팡이가 쉽게 제거되기도 합니다. 락스는 구연산 같은 산성과 만나게 되면 가스가 나와서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계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곰팡이 제거를 위해서 분무기 같은 걸로 뿌리시거나 벽면에 락스칠을 해두었을 때 잘 마르라고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면은 안 됩니다. 꼭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여시고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에 락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락스의 희석 비율은 락스 제품에 표기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 외에도요 변기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저녁에 변기를 좀 적게 사용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때 마늘 한쪽을 변기에 넣어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요 변기 속의 곰팡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늘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늘 안에는 알리신이라고 물질이 있는데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예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 질문은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아예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한데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곰팡이가 잘 생기는 곳의 온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습기를 말리기 위해서 주기적인 실내 환기가 중요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곳은요 선풍기라든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으로는 외벽 쪽 가구 같은 것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전체적인 환기를 통해서 틈틈이 집안의 습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곰팡이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 그때 바로바로 제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마지막으로 제습제라든지 신문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습기를 충분하게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 집안 어느 곳에든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